레스토랑 1년 전. 부족한 나를 감싸주고 그동안 나와 만나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너무 행복하고 고마워.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나 역시 그동안 자기가 잘해줘서 고맙지. 아니야. 내가 회사 처음 들어가서 헤맬 때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 없을 때 자기 없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덕분에 회사 생활도 잘하고 진급도 할 수 있었지. 그건 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지 뭐. 나 아니었어도 금방 잘 해냈을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 하려고 여기서 보자고 한 거야? 여기 엄청 비싸 보이는 곳인데 오늘 무슨 날이야? 사실 내가 자기에게 할 말이 있어서 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 알고 있지? 그럼 자기가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나 사실 결혼을 한 뒤에도 아버지랑 같이 살아야 해. 아버지가 당뇨도 있으시고 몸이 그리 좋지 않으셔. 그동안 조금 모아뒀던 돈도 어머니 병수 바라면서 전부 다 썼고. 그래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 한 채가 거의 전 재산인데 결혼해서 내가 분가를 하려면 그 집을 팔고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작은 집으로 옮겨야 해. 그것도 서로 못할 짓이라. 혹시 자기만 괜찮다면 아버지와 계속 같이 살면 안 될까? 지금 사는 집이 꽤 넓고 교통도 좋아. 나중에 집값도 많이 오를 거야. 아, 그래? 그러면 그게 낫겠네. 근데 왜 그걸 나에게 물어? 자기가 괜찮다면 나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게 괜찮다면 나와 결혼해 줄래? 남편은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반지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보조를 하는 사무원일 뿐이었고, 그는 명문대학 출신의 앞길이 창창한 우수한 변호사였기 때문이었죠. 물론 저 역시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는 있었고, 그와도 좋은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왔지만, 이렇게 결혼 이야기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너무 뜻밖이라. 아니, 그럼 나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 나와 그냥 가볍게 사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집안에서 나를 받아줄까? 아무리 그래도 변호사 아들인데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고. 그건 전혀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어.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셨고, 전혀 그런 이유로 자기를 반대하거나 하실 분이 아니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셔. 자기도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시댁 1년 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시아버지를 뵈러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집은 시내 한가운데 있는 아담한 2층 집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풍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잔뜩 긴장을 한 채 집으로 들어섰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예지라고 합니다. 네,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이리 와서 얼른 앉아서 차 좀 들어요. 날씨가 쌀쌀해서 내가 모가차를 좀 끓였어요. 이게 목에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민이가 결혼을 하고 싶은 아가씨가 있다고 해서 내가 참 보고 싶었어요. 거기에 남자 둘만 있는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내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이 있다니 고마워요. 아, 아니에요. 저야말로 아버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봐 걱정했어요. 제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아들 바르게 잘 컸고 이런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되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니 혹시나 늙은 시아버지와 사는 것이 불편할 것 같으면 이야기해요. 요즘은 따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던데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저도 계속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잘 모시고 살아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르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젊은 사람에게 가르칠 게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해야지. 그리고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같이 맞추면서 사는 거지. 혹시 앞으로 살면서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부담 가지지 말고 바로 이야기해줘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잘 이해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무조건 내가 참고 맞춰야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같이 사는 게 힘들어질 수 있으니 그러면 서로에게 손해 아니겠어요?
그러니 서로서로 힘든 점, 불편한 점 이야기하고 그렇게 잘 이해하면서 앞으로 살아봅시다. 잘 부탁해요. 처음 뵌 시아버지는 너무나도 점잖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말을 낮추는 법도 없었고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겸손과 배려가 배어 있는 분이셨죠.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인자하고 현명하신 어른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이라면 평생이라도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걱정하시는 저희 부모님도 설득을 했죠. 집 1년 전. 그래서 어땠어? 잘 만나고 왔어? 엄마, 진짜 너무 좋으시고 점잖으신 분이야. 선비 같다고나 할까? 걱정 안 해도 돼. 나보고 지금이라도 불편할 것 같으면 괜찮으니 이야기하라고 본인은 따로 살아도 된다고 그러시더라니까. 그거야. 네가 같이 살아도 좋다는 말을 들었으니 하는 말이지. 진짜 혼자 살 생각이었으면 아예 아들 선에서 잘났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믿니? 아휴, 엄마도 참 그런 분 아니라니까. 그리고 내가 잘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라고 자기에게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하시던데 말도 한 번도 안 낮추고 예의를 어찌나 갖추는지 정말 교양이 철철 넘쳐. 그래? 그래서 박서방이 그렇게 바르고 반듯하게 자란 건가? 아휴, 그래도 나는 좀... 얘,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고 박서방이랑 이야기 좀 해볼 수 없니? 아빠랑 어제 이야기했는데 집 구하는 돈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작은 아파트 전세는 구해줄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 이야기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내. 그리고 진짜 좋은 분이라니까. 집에 책도 엄청 많아. 퇴직하시고 나서 매일 책 보시고 가끔 근처 센터에 공부하러 가시거나 작은 강의도 하러 다니신다고 그러셨어. 집에 하루 종일 있으시는 스타일도 아니신 것 같아. 아무리 좋아도 시아버지도 남자 아니니 차라리 시어머니라면 나도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니 좀 참아라 할 수 있어. 하지만 아니잖아. 아무리 시부모님이라도 생판 남인 남자랑 한 집에서 사는 게 너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알아? 거기에 시간 지나고 시아버지 몸 안 좋아서 드러눕기라도 하시면 그 병수발 온전히 다 네 몫이 돼. 그것도 진짜 보통 일 아니야. 따로 살면서 병수발 하는 거랑 같이 살면서 병수발 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이 답답아. 알아. 다 아는데 어떡해. 그 사람은 어머니 잃고 지금 아버지랑 떨어져 사는 게 불안한 모양인데. 그리고 아버지도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이제 와서 불편할 것 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 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모시고 잘 지내고 있잖아. 그래,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자하신 분이라 좋은 점도 있었지만 엄마라고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 부부끼리만 신혼생활 하는 친구들 보면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나는 적어도 내 딸만은 그렇게 자유롭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난 아쉽다. 그리고 이상하게 예감이 별로야. 홀 시아버지랑 산다는 것도 그렇고,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어. 친정엄마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직접 시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이 정말 교양 있고 점잖은 분이라는 걸 안 뒤에도 걱정을 하셨죠. 그런 엄마의 걱정이 사실 저를 위하는 마음이라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걱정은 곧 없어질 것이라 굳게 믿었죠. 다행인 점은 부모님이 남편을 몹시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희 결혼은 그리 큰 반대 없이 무난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 곧 시아버지와 함께 지내게 되었죠. 시댁 6개월 전.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저녁은요? 어떻게 드셨어요? 제가 오늘 퇴근이 좀 늦었어요. 얼른 와라. 힘들었지? 야근까지 하고 온 애가 무슨 저녁 걱정이야? 내가 저녁 해놨으니 얼른 손 씻고 와서 저녁 먹어. 많이 힘들었지? 어머, 제육볶음 하셨어요? 아버님, 제가 진짜 아버님 제육볶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진짜 맛있겠다. 얼른 손 씻고 올게요. 그래, 오민이는 오늘도 더 듣는다니? 네, 아마 밤 10시는 넘어야 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 회의하고 있어서 제가 먼저 왔어요. 요즘 일이 많아져서 많이 늦네요.
니들이 고생이 많구나. 한창 일할 나이이긴 하지만 신혼인데 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즐길 새도 없이 일만 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아.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뭘. 하긴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하기는 하지. 그래도 건강 잘 챙겨야 한다, 아가. 밥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래야 해. 아직 젊어서 모르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해. 내가 우리 집사람 그렇게 보내고 나니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뒤늦게야 알았어. 내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 건데. 아유, 아버님이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데요. 보세요. 늦게 와도 저녁이 차려져 있지. 아침도 늘 일찍 일어나셔서 챙겨주시지. 저 결혼하고 오히려 살이 더 쪘다니까요. 이러다가 살쪄서 남편한테 구박받겠어요, 저. 무슨 소리야? 지금이 딱 좋다. 여자는 너처럼 그렇게 글래머스 해야지. 가슴도 말이야. 막 숟가락을 뜨려던 저는 멈칫했습니다. 도저히 평소 시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 상상도 못할 말이 나왔기 때문이었죠. 제 몸매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니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아버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아버님은 전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신문을 보고 계시더군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버님,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고 그릇은 대충 치워놔. 내가 산책 다녀오고 나서 운동 겸 설거지 하마. 이따 우민이 오고 나면 걔 저녁 먹은 것까지 한 번에 다 하면 된다. 아니에요. 제가 먹은 건 제가 해야죠. 그리고 우민 씨 저녁 먹고 올지도 몰라요. 그래? 그래도 그냥 더. 얼른 저녁 먹고 씻고 쉬어라. 내일도 새벽같이 출근해야 하잖아. 그 정도는 내가 해도 된다. 오히려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해. 아버님은 이렇게 늘 생활면에서도 저를 배려해 주시고 살림도 거의 도맡다시피 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래 혼자 살림을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할아버지 솜씨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정리정돈은 물론 요리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샤워를 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나왔어, 자기야. 일이 너무 늦게 끝났어. 샤워하고 온 거야? 나도 빨리 샤워를 해야겠네. 오늘 우리 오붓한 시간 좀 가져야지. 민망하게 무슨 소리야. 밖에 아버님 계셔. 저녁은 먹었어? 그럼 회의하면서 도시락 먹었지. 그런데 뭘 그렇게 찾아? 아니, 속옷이 없어서. 무슨 속옷을 찾아? 왜? 아니, 내가 사실 속옷을 색깔별로 맞춰서 두는데 자꾸 팬티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내 속옷은 따로 빼서 손세탁해서 두는데 이게 어디 없어질 곳이 없는데? 잘 찾아봐. 어디 있겠지. 없으면 새로 사면 되잖아. 남편이 예쁜 속옷 좀 사드려요? 아휴, 주책이야. 빨리 들어가서 씻고나 나와. 내가 과일 좀 깎아 놓을게.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늘 속옷을 세트로 사서 맞춰놓는 습관이 있었는데 계속 팬티가 없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실수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넘겼지만 자꾸 내 속옷만 없어지는 것이 찜찜했습니다. 거기다 저는 샤워를 하면서 속옷을 손빨래해 따로 건조를 시키고 보관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분실이 될 이유는 전혀 없었거든요. 욕실에 못 보던 방향제가 있던데 당신이 사다 놓은 거야? 냄새 좋던데? 응? 아니, 난 못 봤는데. 아, 세면대 위에 놓여 있었어. 그럼 아버지가 사다 놓으셨나 보다. 우리 욕실 창문이 작아서 환기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가? 아, 어쩐지 욕실 들어갈 때 향긋한 냄새가 난다 그랬어. 세심하기도 하셔라. 우리 아버지가 원래 자상하셔.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사실 살림을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하셨을 정도야. 어머니는 일하시는 상황도 아니었거든. 학교에서도 엄청 일을 꼼꼼하게 잘하셔서 교장 진급도 가장 빨리 되셨다고 들었어. 요리도 어쩜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 오늘 저녁도 해놓으셨더라고. 매일 아침이며 저녁이며 잘 챙겨주셔서 이러다 점점 살찌겠어. 살은 무슨, 지금 당신이 딱 좋아. 나랑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좀 말랐었지. 아버지도 내게 그러시더라고. 너무 마른 거 아니냐고, 잘 좀 먹여야겠다고. 아, 뭐 글래머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나? 뭐?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는 아마 그런 단어 알지도 못하실걸? 얼마나 선비 같은 사람인데. 내가 대학 다닐 때 술 먹고 들어와 술김에 혼잣말로 욕 한 번 했다가 한 달 동안 아버지에게 반성문을 썼을 정도였어. 그때 아버지가 어찌나 화를 내시는지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면서 자책하며 눈물까지 보이셨거든. 그런 분이셔. 세상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하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변호사들은 다 굶어 죽겠지. 맞아. 하긴 너무 인자하시고 배려가 몸에 배인 분이시라 내가 오히려 죄송할 때가 많아. 어때? 아버지랑 같이 살아도 힘든 점은 없지? 나랑 결혼한 거 잘했다고 생각하지? 그럼요. 제가 세상에서 결혼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이쁜 내 마누라. 얼른 이리 와서 안겨보세요. 네? 민망하게 왜 이래? 아버님 아직 안 주무셔. 아니야. 아까 주무신다고 들어가셨어. 그리고 방에 우리 둘밖에 없는데 왜 그래? 저희는 행복한 신혼부부였습니다. 바쁘긴 했지만 자상하고 저만 아껴주는 남편과 저희를 위해주는 시아버님, 부족한 것이 없는 생활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자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누군가 자꾸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방에 혼자 있을 때도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 말이죠. 게다가 속옷 역시 아무리 신경을 쓰고 단속을 해도 잊을만 하면 자꾸 없어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제 신경은 점점 예민해져 갔죠. 집 한 달 전. 어머 아버님, 어디 가세요? 주말인데 아침부터 왜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으셨어요? 아유, 이제 일어났니, 아가? 오늘 주말인데 혹시 시간이 있니? 네? 뭐 다른 일은 없어요. 우민이도 출장 갔고 집에만 있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구나. 내가 너네 시어머니 보러 갈까 하는데 드라이브 간다 생각하고 나랑 같이 가볼래? 아유, 집에서 쉬고 싶으면 그냥 쉬어도 괜찮고 그냥 나 혼자 다녀오려다가 혹시 너도 바람 쐬고 싶을까 싶어 물어만 보는 거다. 아, 좋아요. 저도 같이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른 준비할게요. 남편이 출장을 가 집을 비운 어느 주말, 저는 아버님과 함께 어머님의 납골당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지극히 어머니를 사랑하셔서 종종 혼자 다녀오시고는 하셨죠. 아버님은 시 외곽에 있는 납골당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경치 좋은 길을 골라 드라이브도 시켜주시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사주셨어요. 어떠냐? 여기 괜찮지? 네, 너무 분위기도 좋고 너무 맛있어요. 아니, 아버님은 이런 곳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여기는 아가 너 정도의 나이의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좀 더 젊은 애들은 이런 분위기를 좀 촌스럽다고 하고. 네, 저 정도의 나이의 애들이요? 어머, 아버님, 언제 이런 곳에 와보셨어요? 더 젊은 애들도 이런 곳에 같이 와보신 거예요? 아, 제자들. 가끔 졸업한 제자들이 찾아오는 때가 있어서 걔들 덕분에 나도 이런 곳에 와봤지 뭐. 내가 어떻게 알겠니? 아, 그렇게 찾아오는 제자들도 있고 아버님 너무 좋은 선생님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아버님 제자들이 참 부럽네요. 어머님이랑도 이런 곳에 와서 데이트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럼 가끔 너네 어머니와 이런 곳으로 바람 쐬러 나와서 밥도 먹고 그러고 그랬지. 너네 어머니도 여기 참 좋아했는데 너도 좋아하는 걸 보니 좋구나. 많이 먹어라. 네, 저도 아버님이랑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기분이 나서 너무 좋네요. 요즘 우민 씨가 너무 바빠서 통 데이트를 못 했거든요. 아, 그래? 그럼 오늘 나랑 실컷 데이트하고 그러고 집에 가자. 즐겁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아버님이 슬쩍 제 손을 잡으시더니 자신의 팔에 팔을 두르시더군요. 저는 얼결에 아버님의 팔짱을 낀 꼴이 되었습니다. 약간 당황스러워 저는 웃으며 아버님을 쳐다보았지만 아버님은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죠.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하겠지만 저는 조금, 아니,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쩐지 아버님의 격이 없는 태도가 조금씩 불편하게 느껴지더군요.
제가 식사를 하며 데이트를 하는 것 같다는 말을 꺼낸 이후로 꼿꼿하고 근엄한 선비 같던 아버님이 종종 불필요하게 저에게 딱 붙거나 은근슬쩍 제 손을 잡거나 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저는 점점 아버님과 함께 있는 일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거기에 집에서 누군가 늘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역시 지울 수 없었어요. 회사 현재. 예지 씨, 사건 기록 정리 다 되었죠? 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부가 자료도 정리해 두었어요. 역시 이 일 하나는 똑 부러진다니까. 고마워요. 근데 얼굴이 왜 이래요? 너무 피곤해 보이네. 요즘 까칠해 보이는 것 같고. 박 변호사가 잘 안 해줘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요. 괜찮아요. 하긴 변호사가 겉만 좋아 보이지 매일 바쁘고 야근하고 집에도 없고 변호사랑 결혼하면 고달프지 뭐. 우리 남편도 매일 이 일이랑 결혼했냐 나랑 결혼했냐 신혼 때 엄청 투덜댔어. 내가 예지 씨 결혼한다 했을 때 말리고 싶었잖아. 어머 정말요? 그럼 예지 씨 입사했을 때부터 우리 회사에 예지 씨 노리던 변호사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내가 그 중에서 제일 한가하고 집안 빵빵한 사람들을 골라 이어주려고 했는데 박 변이 어느새 낚아채 갔더라고. 시아버지 모시고 산다고 했지? 지내기는 괜찮아? 네, 그럼요.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집안일도 저보다 잘하세요. 그래? 하긴 최변이 참 반듯한 사람이니 그 아버지도 오죽 반듯하신 분이겠어. 저기 근데 변호사님 그 사진 뭐예요? 그거 몰래카메라예요? 아, 이거 예지 씨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구나. 맞아. 카페 사장이 직원들 화장실에 설치한 거야. 화분 아래에다 몰래 숨겨놓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아, 이것도 좀 봐봐. 이건 방향제인데 직원들 탈의실에도 두고 젊은 직원들 옷 갈아입는 걸 찍어서 직원들이 고소를 했던 사건이야. 오늘 직원들이 다 이긴 걸로 끝났어. 아휴, 지저분한 인간. 역겨워서. 저는 갑자기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향제, 이게 몰래카메라라고요? 진짜요? 그냥 방향제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게 아니고요? 그건 진짜 웃긴데 이 몰래카메라만 전문으로 제작해서 파는 곳이 있대. 이 변태들끼리 이런 자료를 공유하나 봐. 이건 방향제처럼 보이게 특수 제작된 거라나? 실제로 향수를 넣어서 냄새까지 날 수 있게 만들어진 거라 하더라고. 어? 예지씨 왜 그래? 예지씨!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방향제는 바로 저희 욕실에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저 역시 처음 봤을 때 처음 보는 방향제 브랜드라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엄청난 진실을 알고 나니 도저히 진정을 할 수가 없었죠. 저는 그 길로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변호사님과 함께였죠. 집, 현재. 이쪽이에요. 아버님은 지금 병원 예약이 있으셔서 집에 안 계세요. 보세요, 변호사님. 아, 이거 뭐니? 이게 왜 예지 씨랑 최변집이 욕실에 있어? 이거 맞아. 봐봐. 여기 상표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카메라 렌즈야. 그리고 이 렌즈를 통해 핸드폰으로 영상이 바로 전송돼. 그런 수법으로 카페 사장도 직원들 옷 갈아입는 걸 엿보고 녹화까지 했어. 이거 시아버님이 사놓으신 건데, 아, 이게 무슨 일이죠? 아버님도 뭘 모르시고 갖다 놓으신 게 아닐까요? 그럴 리가. 이건 절대 일반적인 경로로는 못 구하는 물건이야. 자기들끼리 몰래 정보를 주고받는 곳에서만 파는 물건이야. 거기에서 자기들 몰카를 공유하기도 하고. 아, 이거 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제 방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하지만 제 촉이, 제 예감이 이 모든 일을 벌인 사람이 시아버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모든 증거가 시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너무 끔찍해요. 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 이거 이대로는 못 넘겨요. 알았어. 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 말대로 하고 무조건 나를 먼저 찾아와. 알았지? 네. 그리고 당분간 남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절대요.
걱정 마. 내가 끝까지 예지 씨 편에서 대신 싸워줄 거야. 내가 무료로 끝까지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우선 내 말대로만 해. 알았지? 이제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저희는 일단 회사로 돌아가 제가 해야 할 일과 준비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 현재. 왔니? 오늘은 퇴근이 빨랐네. 피곤하지? 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좀 쉬려고 빨리 들어왔어요. 그래. 뭐 그럼 죽이라도 끓여줄까? 아,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일찍 자면 될 것 같아요. 저 씻고 나올게요. 그래. 얼른 씻고 나오렴. 내가 저녁을 얼른 차려주마. 저는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척하면서 물을 틀어놓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다시 거실로 나와 시아버지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 모습은 몹시도 충격적이었죠. 시아버지는 제가 씻으러 들어가자마자 저녁을 차리는 척 하더니 부엌 서랍에서 핸드폰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켜서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저는 비명이 새어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던 시아버지는 부엌에 다른 핸드폰을 숨겨놓고 제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부여잡고 다시 몰래 방으로 돌아와 샤워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머리가 아파 약을 사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왔죠. 도저히 그 사람과 단둘이 한 집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늦게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렸다 같이 집으로 돌아가 자는 척을 했죠. 다음 날 저는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집에 혼자 남아있다 시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박 변호사와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거예요. 이 핸드폰을 숨겨놓고 있었어요. 새벽에 몰래 제가 챙겨놓았어요. 잘했어. 경찰관님, 여기 현장 증거예요. 저 욕실 방향제를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안방 경대위 장식이랑 창문 틀 장식도 사진 찍어주세요. 이것도 몰래카메라예요. 뭐라고? 몰래카메라가 또 있었어?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여드리는 것도 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잠깐만 보세요. 의아한 얼굴로 핸드폰을 건네받은 박 변호사님은 제가 보여주는 영상을 채 10초도 보지 못하고 경악하는 얼굴로 다시 저에게 핸드폰을 넘겨주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이게 진짜야? 네, 이거 저희 부부예요. 제가 목욕하는 모습뿐 아니라 저희 부부 잠자리 하는 모습까지 전부 핸드폰에 다 녹화되어 있어요. 아, 뭐 이런. 저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현실인가요? 저 앞으로 어떡해요, 네? 예지 씨, 일단 가자. 언제 그 인간이 돌아올지 모르잖아. 일단 간단히 짐 좀 챙겨.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거 아니야. 친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 있을 곳을 마련해 줄게. 그리고 벌받게 하면 돼. 내가 이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꼭 벌받게 해줄게. 걱정 마. 감사해요. 일단 여기를 좀 나가야겠어요. 그래. 가자.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다 극복할 수 있어. 힘을 내. 저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그 집을 빠져나와 회사 근처의 숙소에 몸을 피했습니다. 당분간은 친정 부모님에게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 현재. 여보, 이제야 통화가 되네. 이게 전부 다 무슨 일이야? 이게 전부 사실이야? 그래, 봤으면 알 거 아니야. 전부 사실이야. 그거 물어보고 확인하려고 전화했어? 내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어떡해. 당신 괜찮아? 아니, 전혀 안 괜찮아. 사실 전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계속 속옷도 없어지고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랬잖아. 그때는 들을 척도 안 하더니 결국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분간은 당신과도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나 그 이야기 하려고 전화 받은 거야. 당분간은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 당신 얼굴도 별로 안 보고 싶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에게 큰 죄를 지었어. 이럴 줄은 진짜 정말 꿈에도 몰랐어. 거기에 내 아내를 이렇게,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무슨 결과가 나든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정말 미안해. 일단 다른 생각하지 말고 푹 쉬고 있어. 내가 박 변호사님과 잘 상의해서 일 잘 처리할게. 남편과의 통화가 끝난 뒤 박 변호사님이 숙소로 찾아오셨어요. 조금 안정이 되었어? 식사는 좀 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시아버님, 아니, 그 인간은 뭐래요? 일단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아마 구속이 될 것 같아. 그 전까지는 여기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네, 감사해요. 오늘 하루만 신세를 지고 내일 친정으로 갈까 해요. 그리고 최변에게는 내가 이야기했어. 미안해. 아무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최변도 지금 충격받아서 경찰서로 뛰어갔는데 증거 보면 더 충격받을 것 같은데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 뭐라 할 말이 없다.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사건 도와주세요. 제가 정식으로 변호사님 제 담당 변호사로 선임할게요. 몰랐어? 나 이미 예지씨 변호사야. 변론비는 무료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잠이나 좀 자. 나 바로 이전 사건도 이런 몰카였으니까 내가 반드시 끝까지 벌 받고 손해배상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해줄게. 걱정 마. 이런 도움으로 저는 그날 저녁을 넘기고 한때 존경받았던 선생이자 아버지, 그리고 자상한 나의 시아버지 노릇을 했던 그 파렴치 않을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은 저의 고소와는 별개로 우선 경찰의 처벌을 받아야 했죠.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더더욱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그 인간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놀랍게도 그간 그 인간에게 당했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끔찍한 사실은 그 피해자들이 전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의 제자였던 여학생들이었죠. 그동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저의 고소와 형사고발로 용기를 얻어 형사고발과 줄소송을 이어간 것이었죠. 그 인간은 수업을 하면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고 때로는 졸업한 제자들에게 접근해 식사를 하자고 불러내어서는 성희롱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추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피해자도 한두 명이 아니었죠. 저희는 그 규모에 경악을 하고 말았죠. 제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은 저를 찾아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 현재. 이게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아버지의 실체도 모르고 당신을 우리 집으로 끌어들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게 했어. 제발 용서까지는 바라지 않을게. 그냥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책임지고 당신이 바라는 거 다 할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당신이 사죄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됐어. 일단 돌아가. 당분간은 별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혹시 당신 아버지라고 감싸고 변호를 할 생각은 아니지? 절대 아니야. 나 지금 그동안 아버지에게 당한 제자들 사건 맡겠다고 했어. 무료로 내가 전부 사건 이길 수 있도록 도울 거야. 그리고 그 사건 끝으로 회사도 그만둘 거고. 당신도 뭐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줄게.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 제자들만 다 도와주고? 내가 이 난리가 났는데 무슨 염치로 계속 일을 하겠어. 이런 아버지를 둔 주제에 무슨 변호사는 변호사야. 난 자격도 없어. 이러지 마. 그건 당신 아버지 죄지 당신 죄는 아니잖아. 그래, 죄를 갚고 싶으면 앞으로 좋은 일 하면서 살면 돼. 당신 아버지 죄로 이렇게 당신까지 망가지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이러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 그래, 최서방. 우선 들고 일어나게. 일단 들어와. 밥은 먹었나? 아이고,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러다 최서방까지 큰일 나겠네. 이 무슨 사단이야. 아이고. 남편은 그날 통곡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인간적으로 조금은 가여운 생각도 들더군요. 남편은 진짜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피해를 받던 사람들에게 무료 변론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 돕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존경하던 인물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목도하고 벌을 받도록 하는 과정이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는 묵묵하게 자신이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자신에게 벌을 주려는 사람 편에 선 아들을 보자마자 시아버지라는 인간은 법정에서 고래고래 천박한 욕을 하더군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내 아들놈이라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칼을 꽂아? 저 쌍놈의 새끼가 네가 사람 새끼냐? 어떻게 저 거짓말만 하는 미친 것들의 말만 듣고 나에게 비수를 들이대고 있어? 너 이 자식 진짜 죽고 싶어? 어디다 대고 욕을 하세요? 당신이야말로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해놓고 사람의 도리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짓말이라뇨. 이분들도 전부 증거가 있는데 어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그래요? 그냥 내 제자가 귀여워서 사진 좀 찍은 게 죄야? 죄냐고? 야, 너도 학벌도 모자란 게 어디 우리 아들같이 잘나고 공부만 했던 순진한 놈을 그 반반한 얼굴이랑 몸으로 꼬셨잖아. 그래, 그래서 좀 훔쳐봤다. 너도 어차피 알고 들어온 거 아니야? 시아버지 혼자 있는 집에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들어왔을 때는 이 정도는 알고도 들어온 거 아니냐고. 너 그러다 나까지 꼬셔서 재산도 어떻게 해볼 생각이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발라당 까져서 내 앞에서 실실 웃음이나 흘리면서 데이트 운운하던 게 너였어. 이 해픈 거사. 너도 알고도 그냥 있었잖아. 속옷 없어지는 거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 그런 뜻 아니야? 닥쳐. 어디서 그 더러운 입을 내 아내에게 놀리고 있어? 아들이라는 말도 입에 담지 마. 나는 당신 같은 아버지 둔 적 없어. 그러니 가서 오래오래 벌 받고 오래오래 감옥에서 차라리 그냥 늙어 죽어. 당신을 한때나마 존경했던 내 자신이 죽을 만큼 후회가 될 정도니까. 뭐? 야, 이 자식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자식이 지혜미를 닮아서 건방지기가? 그 입 다물지 못해? 어디 그 입으로 어머니를 입에 담아? 어머니가 왜 그렇게 당신을 싫어하고 꺼리셨는지 내가 이제야 알았어. 그냥 두 사람 사이가 서먹하다는 정도로만 알았는데 내 어머니는 당신의 실체를 알았던 거야. 그래서 병에 걸리셨을 때도 혼자 병원에 있으려고 하셨던 거고. 내가 그걸 모르고. 남편의 번뇌와 고통은 컸습니다. 저 역시 정신적 충격이 컸지만 그의 충격도 굉장히 심했죠. 하지만 저희들은 물론 다른 피해자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준 그 인간은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을 드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어요. 국선 변호사마저 그 인간의 죄질에 고개를 저을 정도였습니다. 그 인간은 저의 소송은 물론 다른 피해자들의 줄줄이 이은 형사소송에 걸려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민사소송에 시달리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산은 저희가 건 손해배상에 묶여 제대로 된 변호사 하나 구할 수 없었고 면회 오는 이 하나 영치금 하나 넣어주는 사람 없어서 몹시 외롭고도 추운 감옥 생활을 보내는 중이라 하더군요. 하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는 중이니 혼자 알아서 처리할 일이겠죠. 남편은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해버렸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남편과 공동 명의로 바꾸어 놓은 것이 다행이었죠. 남편은 아버지 몫의 금액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모아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해주었습니다. 그 인간 역시 조금이라도 형을 줄여보고 싶었던 건지 동의를 하더군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남편은 회사를 나와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그 회사는 저처럼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처럼 몰래카메라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무료로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도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죠. 이 일을 통해 저희가 받은 상처는 몹시도 큽니다. 저는 아직도 샤워를 하러 목욕탕에 들어갈 때마다 불안감에 떨고 다른 곳에서는 샤워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후유증을 겪고 있죠. 저희의 생활도 편탄치는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도 피해자라는 것은 알지만 그걸 마음으로 감싸안기까지는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보람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큰 고통을 겪고 났더니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잘 보듬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는 시아버지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 몸도 아프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며 부디 한 번만 면회라도 와주면 안 되겠냐는 편지를 보냈더군요. 저희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신 거부를 걸었죠. 그리고 그 범죄자와는 다시는 그 어떤 연락도 나누지 않겠다 맹세했습니다.
아마 그 인간은 감옥에서 쓸쓸히 늙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커다란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절벽 아래로 떨어져 봐야 자신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요즘은 그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고통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면서 저희의 상처도 깊이 아물어져 가는 듯 합니다. 혹시 힘든 일을 겪으며 절망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제 사연을 듣고 부디 희망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없고 한치의 희망도 없는 앞날은 없으니까요. 부디 여러분들의 앞날에 늘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